오늘 배운 국토위계 및 인허가 문제 마지막 부분, 즉 개발행위와 관련된 뒷부분들, 자 내용 보죠. 첫째,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지 합병이 아니었었죠?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그래서 머리자만 떼서 건공, 형체, 분이죠? 건공, 형체, 분물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다는데 토지 합병 이게 틀렸죠. 두 번째,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악의 장들, 여기는 시장수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아니야. 5%에서 확대가 아니라 5%에서 축소할 때만 그때는 관악의 장들에게 통지하면 된다 그랬었죠. 3번, 유보, 용도 지역이란 유보 용도 3가지가 있었죠.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3가지인데 그 중에 유보 용도 지역이란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유보 용도 지역인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어디만 규정했다? 생산 녹지 지역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연 녹지 지역이었죠. 원래 3군데다 지정할 수 있어. 어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3군데만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현재는 자연녹지지역만 지정돼 있으니까 현재 생산녹지지역이라는 말은 틀렸죠. 4번,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군데 있었죠? 5군데. 첫째,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랬었죠.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어디?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대신에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붙여도 좋고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으로 이거 바꿔도 좋아요. 둘 다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대. 그때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했는데 종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 허가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당연히 다 무상으로 시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은 1억 10억 들어갔는데 종래에 있던 공공시설은 50억짜리라 그랬죠. 그럼 10억짜리 만들어주고 50억짜리 너 가져라.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는 그런 특혜를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지역에는 얼마큼 갖는다?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다 가지면 안 되고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그럼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비용 10억의 범위 내에서만 그 행정청이 아닌 개발의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지. 이땐 당연하게 그냥 무상으로 쓰된다 이래버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주거 노려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어디만 지정한다 그랬죠? 녹관농자, 시골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어디만? 녹관농자, 주거지역이라 녹지지역이라고 했어야 되죠. 그럼 이런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건 그건 맞아요. 꼭 전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니까 일부만 써놔도 이건 맞는 문장인데 틀린 건 주거지역. 여기가 틀린 거죠. 자, 7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정들은 건폐율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 50%에서 범위에서 강화져야 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원래 법률에 보면 해당 용도지역의 정들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게 법률에 써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령 찾아봤더니 뭐만? 해당 용도지역의 정도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포함해서 강화 적용한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최대한도 50%하면 틀려버립니다. 그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게 있죠. 자, 두 가지. 개발밀도 관리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OX, 옵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맞는 문장으로 하는 얘기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에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50% 포함해서 강화 적용한다. 그때는 틀려버립니다. 왜? 50%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디 들어있는 거다? 시행령에 들어있는 거고 50%란 말은 50%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뭐만 들어간다? 용적률만 들어가지 건폐율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 그래서 50%란 말이 들어가면 용적률 최대한도 50%. 50% 말이 안 들어가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래도 맞는 문장이라는 걸 절대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8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얼마나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구역으로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지정하여야 한다 그랬지. 그걸 뭐다? 필수적 지정 대상이죠.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야.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적 지정.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맞아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3년이 아니라고 해서 몇 년 했죠? 1년.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요거까지 빠지면 안 돼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년 다음 날 이렇게 고쳐야 된다. 자, 마지막 1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뭐하는 행위만?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라고 했지. 개축, 재축이 아니야. 신축하고 증축하는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원칙인데 그때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이었습니까? 연면적을 제외하고 200이었습니까? 포함이라고 됐었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만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있었죠? 어떤 예외가 있었어? 기존 건축물에 있는데 그걸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때 더 크게 질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그게 뺀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 그것만 부과돼서지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그것까지 있었죠. 요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 문제로 삼은 거. 아셨죠? 요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